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증시는 약보합을 지속하고 있으며 달러와 유가는 상승, 금과 은은 약보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한 대책, 핵심 대책 6가지가 있는데 현재 몇 가지나 진행이 되었을까요? 7월부터 집값 대폭락이 이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부동산 대폭망, 이것을 반드시 잡아라. 지금 이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걸 한번 보시죠. 꼼꼼하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집값 폭등 원인, 갭 투자 실전 사례. 자, 뭐 하락장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상승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 보세요. 아파트 단지 강서구 가양동 5천만 원 갭 투자로 5천만 원 투자했어요. 가양 6단지 22평. 그때 저가, 즉 2013년 6월달에 매매가가 2.3억 밖에 안 했고 전세가가 1.8억. 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갖고 갭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 6월달 현재 갭 투자 수익률 한번 볼까요? 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매매가가 지금 2.3에서 6.8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4.5억이나 올랐어요. 하나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4.5억이 올랐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실거주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5천 투자해서 4.5억을 번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이 갭 투자가 이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10억 가지고, 그때 5천이었으니까 10억이면 몇 개 잡아요? 20개를 잡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임대사업 10억으로 20개 매수했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나느냐? 아까 하나가 4.5억이니까 곱하기 20은 90억이에요. 90억. 자, 강남에서 무슨 90억 본 게 어디 있어요? 10억 가지고. 바로 이게 임대사업의 아주 엄청난 약점이고, 또 다주택자들의 이게 바로 얼마나 투기의 길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걸 알면서 정부가 지금 이걸 권장하고 이걸 막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갭 투자도 그렇고 임대사업도 그렇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더 깜짝 놀랍니다. 분당구 구미동 3천만 원 갭 투자, 까치마을 대우 21평, 2013년 9월 달에 매매가 2.4억, 전세가 2.1억, 3천만 원이면 2.1억, 2.4억이니까 갭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 2020년 6월 약 7년이 지난 지금 볼까요? 투자금 3천만 원, 매매가 6.6억, 시세차익 4.2억. 세상에. 자, 2.4억짜리가 6.6억까지 갔으니까 3천만 원 투자해서 4.2억. 이때도 실거주 없었어요. 자, 하나 잡는데 지금 수익이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잖아. 11배, 거의 13배 되네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자, 임대주택 사업을 내버렸어. 몇 개를 잡겠어요? 약 33개를 잡아요. 10억이면. 강남 하나 안 잡고 33개를 잡았으면 수익금이 138억. 임대주택 사업 냈을 때 이때는 세금도 없었어요. 자, 4.2억. 세금 없이 33개를 날로 먹습니다. 총 수입 136억이네요. 와, 정말 엄청나죠? 자, 이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다음 볼까요? 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세력들은 바로 이 코스를 따른다고요. 왜 당국자들은 모릅니까? 보세요. 아파트 갭 투자를 해가지고 플러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갭 투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안 잡는 거잖아요. 자, 임대주택 사업을 막 10채, 100채, 200채 아파트로, 좀 바보들이나 오피스텔로 갭 투자하죠. 그건 진짜 선수들이 아파트 합니다. 자, 보세요. 플러스. 그러니까 아파트를 소액으로 잡는데 갭 투자를 하는데 그걸 임대주택 사업을 내고요. 거기다가 그냥 서울 살면 좀 이해를 해요.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또는 서울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투기하고 있어요. 외진 갭 투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 돈은 또 없어요. 자, 그때는 대출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이네, 무슨 대출이네, 신용대출이네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증여까지 해가지고. 이걸 또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집값이 올해로 7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7년째. 자, 지금 4년짜리 임대주택 사업을 냈다면 2번을 지금 돌릴 때예요. 반복 갭 투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가지가 얽혀 있는 게 아니죠. 이 투기 세력들은 이걸 여러 가지를 합작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갭 투자 천문학적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서민 아파트로 여러 형태의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방송에서 이거 들은 적 있나요?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정부가 잡아야 할 게 뭔지 나왔죠, 답이. 여기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부동산 투기 전혀 안 잡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대책이 예전보다는 강력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걔는 계속 재탕, 삼탕, 끝없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정말 핵심은 이건데 보세요. 자, X가 몇 개인지. 총 6개에서 X가 하나, 둘, 셋, 4개를 아예 건들지도 않고 겨우 잡은 게 6개 중에 하나고, 자, 일부 잡은 것은 세모 하나예요. 이러니 무슨 지금 집값 잡을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제목, 이것을 반드시 잡아라. 이거는요, 아파트를 잡아라가 아니에요. 갭 투자를 잡으라는 거예요, 갭 투자.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폐지는커녕 아직도 지금 신규 임대주택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X. 다주택 누진세 때리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거 때리면 토해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그런데 지들이 갖고 있으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X. 갭투자 금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금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지금 아무데나 갭투자 할 수 있어요. 강남 그 일부 지역만 빼고는 다 갭투자 할 수 있어요. 자, 대출 규제, 전세, 담보, 신용. 전세 대출을 또 완전히 막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담보 대출 아예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신용 대출이나 지금 많이 막고 있겠죠. 아니, 담보 대출을 많이 막고 있고 신용 대출은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세모예요. 세모. 대출 규제 그렇게 하는데도. 자, 법인 투자는 제한했습니다. 그렇다고 금지한 건 아니에요. 제한이지. 여기서 보듯이 겨우 이 아주 정말 중요한 게 이 위에 4가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쭉 빠진 채 맨날 재탕 삼탕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투기과열지구의 조정지역도 이거 대출 규제 일부밖에 더 드는 거 이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실거주해라고 하는데 실거주 무시해버려요, 요즘 투기꾼들은. 자, 그러면 투기꾼들을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쭉 수익부터 쭉 시나리오를 펼쳤죠. 그럼 해야죠.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갭투자입니다. 다음 볼까요? 집값 불은 껐지만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잘 보세요. 자네는 맨날 폭락한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뭐 또 올라가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판국인데 무슨, 제가 지금 다 제시해 줬잖아요, 해법. 이걸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하면 집값 올라가요. 왜? 내성이 생겨서. 여러분들 병균도 바이러스도 처음 페니실린 나올 때는 그냥 나섰어요. 근데 이놈들이 아주 약아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질병 사태도 점점 세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당연히 내성이 키워져 갖고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자꾸 규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1에서 3개월, 7월부터는 난리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좀 봐야겠지만 일단 6억 이하짜리 6억에서 9억 이상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6억 이하.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보합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아직은. 대출 규제, 투자 불투명합니다. 즉 대출 규제가 있고 투자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하락을 크게 한다고 생각 안 들어요. 물론 이것도 올라가는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고 보합이 있는 곳이 있겠죠. 자, 재건축 기대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잡는다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기대주 얘들, 좀 오래 남은 서울 비싼 것들 이거 잡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3개월 이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왜? 갭 투자가 타깃인데 이걸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동자금은 또 넘쳐나잖아요. 뭐 공급 부족은 의미가 없고 솔직히 저금리도 그렇게까지 뭐 그런데 가장 문제가 유동자금입니다. 갭 투자를 안 잡은 게 가장 컸고,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하락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1에서 3개월 대출 규제, 실거주 어떤 부담 때문에. 그런데 역시 3개월 지나고 또는 꼭 3개월이 아니래도 약발이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갭 투자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투자할 거예요. 유동자금 넘쳐나고. 자, 9억 이상은 하락. 대출 규제, 강남 재건축 규제, 이런 규제가 많아서 좀 더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 역시 3개월 지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갭 투자가 여기도 가능해요. 일부 지역 빼놓고 거의 다 가능하잖아요. 중저가 상승 영향. 즉 얘들이 뛰는데 얘가 안 뛰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원래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투기해가지고 돈이 많은 거예요. 불로소 들어오고. 근데 그 돈을 자꾸 불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6억 이하짜리는 글쎄요, 뭐 2, 3년 지나서 정부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때리면 결국은 30, 40% 떨어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집 떨어지는 건 맞아요. 이제 심리가 꺾여. 심리가 꺾이려면 집값이 6개월에서 1년은 빠져줘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6개월에서 1년만 좀 빠져주게 하면 돼. 심리를 꺾어놓기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떨어져요, 2, 3년, 4년은.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기득권층을 보호하느라고. 왜 기득권층을 보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 이런 사람들 털어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다주택자들 다 팔으라고 했는데 누가 팔았습니까? 아무도 안 팔았잖아요. 국회의원들 오히려 돈 얼마나 벌었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장관 별로 집이 없잖아요. 싸도 집값도 싸요. 그러면 내가 장관이라면 강력하게 때려버리겠어요. 그냥 열받아서라도. 내 집은 안 떼고 나는 뭐 겨우 1주택. 다른 사람들은 지금 처먹고 놀고 있잖아요. 그냥 확 때려버려야죠. 서민들한테 박수 받고.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나오면 되지. 자, 근데 슬프지만 장관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윗선 제일 꼭지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기 보세요. 자, 3개월 이하 상승. 어찌됐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세요. 부동산 매물 이것을 조심하라. 그러면 이제 좀 6억 미만짜리들은 급매가 나온다면, 만약 빠진다면, 여러분들 뭐 1억씩 빠졌다 하면 잡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락장은 한번 올 거니까. 근데 좀 비싼 것들은 그래도 너무 비싸요, 지금.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선별을 잘해야죠. 만약에 강남이라든가 뭐 한강변 라인에서 25억짜리가 17억으로 빠졌다? 이거 잡아도 돼요. 예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폭락할 때 잡는다? 걔가 폭락하면 뭐 진짜 많이 빠지면 12억까지 빠지겠지만, 아니 25억짜리가 17억 얼마 전에 계속 빠진 것들 많았는데, 걔가 빠져봤자 진짜 많이 빠지면 12억 아니면 15억. 그거 도토리 키재기일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지금 믿음직스러운 대책이 안 나와서 그래요. 부동산 매물 이걸 조심하세요. 자, 호가 잡는 사람들. 호가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아파트. 자, 아직도 그런 것들 많아요. 실거래에 있는데 호가가 이만해요. 그리고 맨날 자기한테 전화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전화 오는 것은 그거 집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약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면 전화 안 해요, 그냥. 아니,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널려있고 얼마든지 막 부풀려서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화가 자꾸 간다는 것은 그건 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호가와 실거래가 그게 차이가 나는 거. 집값은 5억인데 6억이 나와 있다든가. 이거 잡으면 쥐약입니다. 자, 몇 건 거래로 호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도 있어요. 뭐 실거래가 올라도 상관없어요. 별로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몇 건 거래로 땅땅 쳐갖고 2, 3억씩 뛰는 것들, 이거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가격이 유독 높은 아파트.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연차, 세대수, 뭐 역세권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것들은 안 잡는 게 상책이야. 거기는 원래 비싸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특정 평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거, 20평대에 비해서 30평대가 높다, 30평대에 비해서 20평대가 높다. 그러면 높은 것들 잡으면 안 돼요. 특히 수원 쪽 같은 경우 또는 어떤 경기도 요즘 최근에 올라온 것들 30평대는 막 5억, 6억 하는데 20평대는 지금 2, 3억밖에 안 한 것들이 있어요. 20평대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30평대가 거품이 심한 거예요. 잡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 2017년보다 서울 2017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이 80% 이상, 경기도 50% 높은 곳, 그러니까 상승률이 큰 곳들은 좀 보류하셔라. 풍선효과 상승폭이 이제 최근에 20% 이상,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한 1.5억 이상 뛴 것들은 그냥 안 사는 게 좋아요. 뭐 계속 안 올라가다가 뭐 1억 뛰는 것은 한번 뭐 잡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 9억 이상, 경기 6억 이상 고가 아파트. 아무튼 비쌀수록 안 좋다. 명심하세요. 비쌀수록 안 좋다. 자, 제일 안 좋은 건 30억, 그 다음에 20억, 그 다음에 10억, 그 다음에 뭐 5억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거예요. 전철 도보 10분 밖, 강남 서울 원거리, 거래 없는 지역,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300세대 미만. 자, 바로 이게 매물이 초비상이라고 한 이유는 이런 매물 잡으면 인생 망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왜냐? 제가 지금 당장 뛴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3개월은 약발이 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마라. 갭투자 구조와 연령대 보세요. 갭투자 구조가 이거예요. 집값이 있으면 전세자금 뭐 80에서 90%, 그 다음에 실제 투자금은 한 10에서 20%밖에 투자 안 해갖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실제 금액, 이만큼 시세 차익을 거두는 거예요. 이만큼. 자, 물론 이건 이제 좀 지방 같은 경우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 정도 있어야죠. 근데 서민들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한 7억 이하는 실질적으로 전세가 한 비율이 거의 내 돈은 한 3, 40%만 있어도 잡을 곳들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가격도 싼 데다가 한 뭐 1억 5천, 2억이면 어느 정도 조그마한 것도 잡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자, 1월, 4월 연령대별. 지금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다 이렇게 갭 투자 비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갭 투자 비율이 늘어났으면 갭 투자를 잡아야지. 무슨 갭 투자도 지금 잡지 않고 저기 대출만 잡아놓고 뭔 갭 투자 잡은 것이냐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지. 여러분들 갭 투자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1.5억 있으면 서울 아무 곳이나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잡았나요, 갭 투자? 그걸 갭 투자 잡았다고 하는 거지. 무슨 대출 잡아놓고 갭 투자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자, 갭 투자 추이와 법인 매매량.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65.3, 그 다음에 67.9, 71.5, 72.4. 갭 투자, 이게 갭 투자예요. 이게 왜냐면 전세니까, 전세. 이거는 월세예요, 위에는. 월세는 주는데 전세는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11년부터 2019년 이 사이를 봤을 때. 그 다음에 개인이 법인으로 넘어간 거. 이번 법인 보면 경기, 인천, 부산 해가지고 엄청나게 넘어갔죠. 그게 법인 이번에 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제한을 둔 거야.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임대주택 사업 2015년부터 2019년 계속 권장하는 바람에, 자, 임대사업자가 13만에서 44만, 지금 50만 돌파했고, 임대등록 주택도 지금 150만 돌파했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왜 신규를 계속 받냐고. 다주택자들. 자, 다주택 줄어야 하는데 2012년에서 2018년 봐봐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세금 0.6에서 0.8 올린 게 무슨 뭐 엄청나게 올린 겁니까? 누진세 때려야지. 여기 보세요. 의진 투자와 가계부채 폭증. 지금 의진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죠. 불필요하게 투기하는 사람들. 의식주 가지고 독과점이라고 들어봤죠. 장난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주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우리나라 또 가계는요. 왜 여러분들 이번에 가계대출을 심하게 한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집값 잡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 대출이 엄청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터질까 봐 잡은 거예요. 서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도 안 하려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몇 %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너무 가계대출로만 쏠려 있잖아요. 집값이. 그러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조용하잖아요. 정말 조용합니다. 자, 오히려 쓸데없이 뭐 저기 종부세나 좀 완화하라 이딴 소리나 해야 되고, 지들이 거기 사니까.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자,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증여도 부담부 증여 이런 것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대출 전세 끼고 하는 부담 증여를 왜 허락합니까? 자,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오죽하면 30대가 정말 환장하듯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20%밖에 안 됐던 게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죽하면. 30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30대들은 월급도 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빚 왕창 지어가지고 또는 갭 투자하거나. 자, 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할 30대가 땀 흘려서 돈을 벌었더니 친구는 더블로 돈 벌었네. 거의 막 40년 저금할 걸 벌고, 여러분들 10년 저금할 거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은 40년 저금할 걸 벌었어요. 이게 나랍니까? 그냥 일할 맛이 안 나지. 그렇다고 돈이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줄었다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통화량이. 돈이 넘쳐나는데 그전엔 증시로 갔다지만 이제 증시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부동산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막으려면 갭투자 차단시켜야지. 자, 수도권 지방 평균 경쟁률 여기 보세요.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이거 보여줍니다. 정말 무주택자들 안타까워요. 여기 보세요. 19년, 20년 엄청 올라와 버렸죠. 이렇게. 지금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은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주고 있어요. 집 사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정부는 지 말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청약에 지금 목을 메고 있잖아요. 집
최대한으로 안 잡고 버티고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은 그냥 깡통처럼 저쪽으로 내팽개치고 거짓말만 계속 해대면서 약속도 못 지키고. 자,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자, 강남 5곳은 4억대에서 5억대까지, 그리고 강북은 뭐 1,000만 원, 1,3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강남 위주로 재건축 부담금이 엄청나다. 자, 여기 실제로 보자고요. 정부가 지금 이번에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충청북도 0.81. 자, 서울도 0.2에서 0.7로 폭등했고요. 경기도 0.2, 뭐 인천 0.26, 지금 다 날아갑니다. 자, 세종 뭐 1%. 자, 그리고 대전 뭐 거의 1% 수준. 그러니까 대전, 세종, 청주 이런 데 지금 난리 난 거죠. 자, 지금 제주도 빼고는 다 플러스예요. 제주도 빼고는. 그리고 좀 한심한 게, 제가 그랬잖아요. 김포, 파주는 당연히 올라가요. 물론 다른 곳보다 좀 덜 올라가서 안 묶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까지 무조건 묶었어야죠. 이쪽은 안 묶어도 괜찮아요. 다 군 단위고 시 단위고 별로 뭐 아파트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묶었어야 하는데 대번에 막 하루에 막 몇백 통, 지금 몇천 통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앞을 못 보나요? 이렇게? 얼마나 무식하고 싶네요. 자, 여기 보세요.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율.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이 0.07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강남 4구는 더 뛰었어요. 0.11. 왜 뛰었을까요? 이제 싸 보이는 거야, 강남이. 서울이 뛰니까 강남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히려 KB시세는 훨씬 많이 뛴 걸로 나오죠. KB시세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한국감정원이나 조작감정원이나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었지. 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미 이 사다리가, 이 아파트 정말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게 의식주의 유일한 사다리인데, 자, 원래 대출도 막는 건 맞아요. 저는 막아야 한다고 봐요. 아무리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데 서민들 사다리는 완전 걷어차버리고, 부자들 현금 많이 그동안에 갭투자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여기 그냥 잘 아주 안전하게 올라가갖고 다시 또 갭투자 할 수 있도록 그걸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또 투기 세력만 살찌는 아파트 사다리. 보시는 바와 같이 갭투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부동산은 투기꾼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투기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 그 이상을 넘지 않고 반복되는 규제에만 매달릴까요?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모두 투기 세력이라서 그럴까요? 정부 정책 이후에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주말에 시간이 많으니까 네이버와 다음 10,000만 명 부동산 꿈 카페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보고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